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오는 18일이면 청남대가 개방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김여한 지사는 대청호 규제를 풀고 청남대를 혁신해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 또 40여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갈등과 반발 등 대청호 규제 완화와 청남대 개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종기 청남대 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맞은편으로 김남훈 문희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우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방 20주년을 맞은 청남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청남대 그러면 어찌 보면 다경다감이다 또는 다사다감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청남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그 감흥은 전부 다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또 달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소장님은요? 저는 그 청남대를 개밥의 흑진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청남대는 그 충북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인데요. 그동안 사실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개밥의 도토리쯤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청남대는 우리가 가진 흑진주의입니다. 앞으로 청남대의 가치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요? 예, 저는 공수부대를 키워드로 정했는데요. 청남대 개방 20주년이라고 하는데 대청댐이 1980년에 생겼고 1983년에 청남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 별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대통령은 연중 10여일 정도 있었고 대부분은 천여 명의 공수부대 경호원들이 청남대에 있었거든요. 어릴 적에 기억나는 건 이런 공수부대인 군부대고 군부대가 들어섬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청남대 근처에도 가기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공수부대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네, 사무처장님. 예, 저는 호사다마라고 좀 표현을 해봤고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른다 뭐 이런 뜻인데 어쨌건 청남대가 충북 도민의 품에 온 거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뭐 청남대와 대청호 때문에 이제 피해보는 주민들도 사실은 계시기 때문에 호사다마라고 좀 표현을 했고 이 문제가 좀 슬기롭게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청남대의 역사적 의미와 발전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청남대는 그야말로 일인을 위한 대한민국의 일인을 위한 권위주의의 상징 공간으로서 지금까지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난 2003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공약 1호로 처음 국민에게 반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방이 됐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 마당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간에 한 20년 정도 대통령이 사용을 했고 댐 건설 이후에 20년 동안 사용하고 지금 이제 청남대 개방 이후에 20년을 지금 경과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가꾸고 보듬어 가야 될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남대가 개방했을 당시에 우리 도민들이 정말 기뻐했던 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자가 조금 누적되면서 고민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죠. 현재 청남대 방문객들은 얼마나 되고 또 1년 적자는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청남대가 개방할 당시, 그러니까 2004년 방문객은 그 100만 명을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80만 명대로 떨어지다가 코로나 시대에는 20만 명대로 이렇게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지난 해에도 겨우 이제 50만 명대를 유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 폭도 10년 평균 볼 때 한 37억 정도 이렇게 났습니다. 지난해는 55억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55억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청남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무국장님. 예, 청남대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꽁 대신 닭 같은 존재거든요. 원래 1980년에 대청호가 생길 때 이곳을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대전이나 영운동, 용암동 이쪽으로 이주를 했지만 관광단지가 들어설 것을 기대하면서 실제 고향을 지킬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에 별장을 짓겠다고 해서 1983년에 청남대가 들어서게 됐고요. 관광단지는 고사하고 군부대가 들어온 거죠. 주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대청호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공수부대가 그 보트를 타고 와서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20년 전 청남대가 민간에 개방되면서 관광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뭐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 전에 약속했던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좀 더 활성화가 돼서 지역 주민들도 좋은 청남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예, 저도 말씀드리면 뭐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뭐 수질보전 특별 대책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자연환경이 우수하게 좀 보호됐던 곳인 거고, 그래서 이제 생태문화적인 의미도 현재는 간직하고 있는 곳이고요. 뭐 청남대 안에 보면 뭐 반송이나 나구송 이런 나무들뿐만 아니라 수십만 번의 이제 식물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두루미나 뭐 오새딱따구리, 뭐 수달, 뭐 이런 동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의미랑 그리고 생태 환경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영환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그 첫 번째 사업이 청남대를 국민 관광지로 만들자입니다. 최근 청남대를 국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15대 혁신 과제를 발표했거든요. 좀 개략적으로 소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예. 청남대 15대 혁신과제는 그 전문가와 그 청남대 관람객 그리고 주민 의견들을 종합해서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 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청남대 15대 혁신과제는 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그 주차장을 대폭 확대해서 주차 예약제를 폐지하는 사업과 그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 문화원 건립 그리고 호암변 물멍 쉼터 조성 사업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 측면에서 그 청남대 컨벤션 기능을 대폭 활성화하는 것과 그 호수 광장을 피크닉 광장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 그리고 축제 기간과 성수기에는 그 휴일 없이 그 연중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는 청남대의 그 갤러리를 조성을 하고 그 축제의 다양화 및 정례화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청남대를 야외 웨딩의 그 명소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기 검토 과제로서 그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그리고 친환경 전기 동력선 운행, 그리고 문의 출렁다리 조성, 문의 유스 호스텔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 15대 과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남대 관리 사업소는 그 좀 빨리 이걸 진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검토 과제는 아무래도 규제를 일부 좀 완화가 돼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15대 혁신 과제 중에서 이제 굵직한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박사님,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우선 청남대가 가지고 있는 제약점 가운데 하나가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입니다. 관람객들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관리 운영 측면에서도 좀 더 이것을 고부가 가치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접목을 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넓은 공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컨텐츠를 좀 더 다양화하고 즐길 거리를 많이 좀 접목을 해서
만족도,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남대 혁신 과제 두 분은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청남대 혁신과제에서 15가지 혁신과제는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그런 과제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대해서 예약 없이 입장하는 정도 이런 부분인데 어찌 보면 주차장 문제는 이제 지역 주민의 어떤 경제 활성화와도 연동되는 문제라서 조금 그렇고요. 예전에 그 지사님이 취임식을 문화재단지에서 한 적이 있어요. 42년 동안 수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42명을 또 초대를 하셔가지고 취임식을 했는데 이때 뭐가 문제였었냐면 100m 되는 그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죠. 저는 그 현재 방문객 수가 지금 자가용 차량 자체가 1000대 정도가 늘어나면 주차 공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주차 입장을 끊고 주차를 하는 시스템상에서는 저는 입장 자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 영춘제가 그런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정말 혁신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지역 주민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혁신이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지역 기관단체와 청남대 관리소장님과 청남대 무료 입장, 문이면 지역 주민에 한해서 무료 입장을 허용하는 협약식이 체결됐거든요. 지금까지 청남대가 들어서기 전에는 문이면 지역 주민들이 그냥 걷던 산이고 길이고 그랬던 거였잖아요. 군사보호시설이 들어섰고 민간회가 개방됐는데 여전히 20년 동안 지역 주민은 똑같은 입장료를 내고 거기를 다녔던 거예요. 지금도 청남대를 산책하려고 입장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혁신안의 출발점이다. 지역 주민들이 청남대를 내 집 안방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안의 출발점이고 이 출발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니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 주차 시스템 문제 지적하신 주차 시스템 문제는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문의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 문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은 예약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이 원래 한 600대 정도 가능했었는데 1000대를 늘려서 한 16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 같은 거를 다 폐지를 하고 예약제는 사실 그 관람객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었던 제도입니다. 그걸 폐지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찾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혁신과제라고 표현이 됐는데 혁신과제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소장님 말씀해주신 걸 보면 뭐 주차 공간 확보,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 등 인프라 구축 5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혁신과제라기보다는 관광객 유치 과제인 것 같고 피크닉 공원 조성, 야간 개장 등 운영관리 사업 역시 관광객 유치 과제인 것 같고 문화예술 교육 사업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이게 왜 혁신과제라고 표현을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남대 관광객 유치 과제, 청남대 관광객 유치 방안이라고 표현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은 다소 좀 아쉬운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이제까지는 보는 것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혁신 과제는 체험을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관람객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관람객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그 충북에 미치는 그 경제적 효과가 또 대단하고 충북의 정체성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연 300만 명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청남대는 그 4배가 더 큰 면적에 훨씬 더 좋은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만 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15대 혁신 과제는 최소한의 우리 개혁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혁신안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따로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광도 사실은 혁신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15대 혁신 과제는 대체적으로 그 청남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구상 개혁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초에 대통령 별장이었을 때 그 청와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청남대뿐만이 아니라 문의면 일대를 포함한 그런 개발 계획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당초 처음 개방할 때 구상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단순하게 청남대 공간뿐만이 아니라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협업을 통해서 문의면 일대를 대통령과 관련되어진 그런 테마 마을 형태로 좀 더 종합적인 구상이 좀 이루어지는 것이 문의면 주민들에게도 바람직하고 또 청남대 활성화 측면에서도 관람객들을 좀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청남대를 수익 구조로 보는 그 관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수익 구조로 보면 계속 이런 혁신 과제도 아닌 관광객 유치 과제를 혁신 과제라고 표현하는 방법밖에 안 생길 것 같고 뭐 법상으로 안 되는 것까지 뭔가를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전 그렇다고 하면 청남대를 수익 구조로 볼 게 아니라 만약에 적자분에 대해서 정부한테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 문제지 이거를 수익 구조로 보고 혁신 과제라고 해서 관광객 유치 계획을 발표하는 게 맞나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뭐 법에도 안 되는 걸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충분히 정부에서 뭐 적자분 정도는 보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보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청남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남대 그 경제적 가치, 그 문화적 가치가 대단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거를 효용을 최대로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청남대 관람객을 목표한 대로 이렇게 많이 좀 올려서 이런 충북의 경제적, 문화적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박사님.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조금 이제 허수를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그 적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입장료만 계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청남대에 근무하고 계신 문의면 주민들 이 부분들의 소득 창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일부는. 그런 부분들은 적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상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 재산권은 충청북도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부러 뭐 그것을 재정 보전을 해주거나 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청남대를 보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찌됐건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새롭게 가고자 하는 관광정책 그리고 문화정책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부권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활용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높여나가면 보다 고부가치 관광지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그 대청댐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들은 상수원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의 어떤 개발 방식들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하는 노력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적자분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쨌건 지금 주택에는 도에서 이제 청남대와 관련돼서는 사실 적자분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법적으로 안 되는 특히나 이제 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요구 이미 다른 걸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규제화는 환경단체들이 받을 수 없지만 적자분을 같이 보존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같이 하는 건 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과 더불어 생각했을 때 이제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아마 이제 혁신화는 뭐 청남대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 크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장기 과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예. 장기 과제는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43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나름 규제 완화에 따른 나름 재산권 행사가 일부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남대 혁신화안이 좀 잘 진행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현재 그 김영환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지역 내에 잘 안착하기를 바라는 그런 지역 주민들도 많이 있죠. 다만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규제 완화가 됐을 때 과연 수혜자가 지역 주민이겠느냐라는 부분은 약간 의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가 완화돼서 대형 카페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카페 보통 그 설립 비용이 적어도 20억 정도 되는데 지역 주민이 불가능하죠. 예. 아마 그 부지를 땅 팔고 외지 들어와서 카페를 또 짓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들의 기대는 엄청 커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 규제 완화 속도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실제 이제 주민들의 기대가 오히려 외부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지역 주민과 구체적인 부분들을 잘 협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회에 지역 주민은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외부 전문가들이 주로 좀 참여하셨다고 들었고 뭐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건지 저희는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예. 일단 혁신과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마련한 건 아니지만 이제 소장님이 기관단체장 회의, 각종 그 기관단체 회의에 오셔서 충분히 좀 설명을 저는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뭐 그런 거죠. 아마 꾸준히 노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민 의견 수렴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실 여기에 그 15대 혁신 과제는 주로 이제 내부 혁신 과제일 뿐이고 그 문의 주민 무료 입장이라든지 문의 특산물을 이제 그 청남대 안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 매장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그 문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문의에서부터 청남대까지 가는 생태 탐방로도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의와 여기 청남대 이제 그 별장매점 쪽이죠. 여기 가까운 데를 잇는 출렁다리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좀 환경부에서 규제를 좀 완화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속 좀 협의를 해나가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이 문의 주민들이 굉장히 좀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14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청남대를 깜짝 방문하셔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라고 밝혔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규제를 통한 그 어떤 환경 정책보다는 그 과학 기술에 의한 그 수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 장관과 그 청남대는 그 어떤 이런 관점에서 그 새롭게 청남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스 호스텔 건립 그리고
전기 동력선 친환경 그 선박을 운행을 해보는 것을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환경부 장관께서는 그 수자원 규제를 전체적으로 푸는 것은 좀 어렵다. 다만 어떤 공공목적 시설에 대해서는 그 허용하는 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남대가 위치하고 있는 대청호가 우리 충북 도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대청호 규제 완화를 한다.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궁금합니다. 대청호가 생기면서 43년 동안 어쨌든 각종 규제를 받아왔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10년 동안 매년 인구가 1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혁신 없이는 지역 자체가 유지가 힘들다. 각 부문에서 혁신에 대한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혁신의 출발점이 이런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3년에 한 1,040억 정도 되는 물 이용 부담금이 2022년에 한 1,700억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을 먹는 인원이 충청북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4대 시도에 걸쳐 4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물 부담 이용금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비가 거의 늘지 않는 거죠. 그 비율은 20%대에서 11%대로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민지원 사업 대상이 2002년 7월 15일 이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규제를 받고 살아도 거주한 시점이 2002년이 그 전이 아니면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도 늘어난 인구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규제 완화가 혁신의 출발이 아니고 저는 물 부담 이용 부담금을 수개 지역의 시도지사가 모여가지고 환경부에 달라가서 거기서 누우세요.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국 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계속 논의돼 왔습니다. 수개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수개기금이 1년에 한 1,000억 정도 모이고 있고 그것을 이제 상류를 지원해야 되는데 잘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 방안을 바꿀까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냥 크게 규제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좀 디테일한 접근이 지금 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뭐 대통령 왔다고 김영환 지사가 그냥 대청호 규제 완화 빵 터트려 버리면 지금까지 이 논의들이 사실은 계속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민들 피해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원할지 수개기금 용처를 어떻게 바꿀지는 환경부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한테 대청호 규제 완화해야 되는데 하면 그건 안 됩니다 할 겁니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대청호 규제 완화 동의하세요? 동의 못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고 좀 검토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말 주민들을 지원해야 될지 수개기금 활용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좀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주민들과도 합의하고 지역사회 합의해서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역할들을 지사님이 해주는 게 맞지 그냥 갑자기 대청호 규제 완화 빵 터트려 버리면 지금까지 노력이 일단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들은 우선 그 대청호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보면 이중 규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통이 일단은 완화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가려면 결국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되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지역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 수개기금이나 물이용부담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들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자금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측면에서의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 감각적으로 그걸 느낄 수 없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금방 정해지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가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 같으면 중앙집권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부가 사업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주도를 했다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 과제들은 이제 지역 주도형 또는 주민 주도형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가치 효과,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려면 지역 주민들 스스로도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류 주민들 간의 갈등, 또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적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또 김영환 지사는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 악화된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지켜봐 달라라고 했는데요.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십니까? 지사님께서는 수질 관리가 좀 완벽히 좀 사전에 돼야 규제 완화나 그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략 좀 말씀드리자면 그 대청호 수질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과 그 불필요한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발표를 지난 3월 6일 날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도와 그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대청호 1급수 만들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대청호는 그 수질 그 오염 총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질 총량 목표가 이제 BOD 1ppm인데 그 지금 현재 그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청호 1급수 만들기 뭐 프로젝트 하신다고 하는데 전 사실은 그 얘기를 이제 대청호 때문에 피해 보는 옥천이나 문이면 주민들이 들으시면 되게 좀 흥분하실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수질만이 아니라 수생태계를 같이 놓고 봐야 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같이 봐야 될 텐데 지금 옥천 지역이나 이쪽에서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대청호 수질만을 위해서 결국은 거기 상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 다 떠나라는 거 아니냐. 토지 매수 사업하고 있고 토지 매수 사업이 다 그대로 진행되면 옥천이나 이런 곳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급수만 가지고 사업을 1급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결국은 상류 지역 주민들 다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과 상의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물론 그런 사업도 있지만 개인 하수 처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소규모 영세 사업 지원 이런 그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생활하수나 오폐수들이 환경 정화 시설을 통해서 대청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발생하는 오염원들이 적절하게 현재 처리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규제는 똑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 참여 방식으로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지만 어찌 보면 오염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지역을 뭐 유기농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해서 마을이 뭔가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린다든가 그런 식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노현리에 있는 습지를 주민들이 그냥 풀을 깎고 보존하면 될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업체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내가 잘 아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래서 주민 참여라기보다는 주민을 배제하는 상태에서 환경을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은 마치 우리가 아니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대청호가 생겨서 오염원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대청호가 상수원인데 저희 동네는 재작년에 수도가 들어왔어요. 웃기죠, 그죠? 저희가 보호하려고 하는 건 상수원인데 실제 그 활동 규제받는 사람들은 수돗물을 못 먹은 거예요. 40년 동안 수돗물을 못 먹고 규제만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각 부처별로
주민 사업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만큼 40여 년 동안 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상생 발전 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뭐 좀 진행 중인가요, 회장님? 그 청남대와 문의면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4월 4일 날 그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협약 내용은 그 수몰과 규제로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문의면 주민들에 대해서 그 보상 차원에서 청남대를 좀 무료로 개방해서 그분들이 정원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문의면 주민들의 그 소득 향상을 좀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 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하고 그 꽃묘, 양묘 같은 거를 이제 지역에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좀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관리 인력을 문의면에서 채용하는 거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의면 지역에서 뭐 식당이나 카페나 뭐 그런 거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남대 입장료를 한 30% 정도,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할인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문의면과 이렇게 문의면 주민과 그 상가에서는 그 청남대 발전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만족스러운 상생 발전 방안입니까? 현재로서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 소장님인가요? 문의 IC를 청남대 문의 IC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청남대가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변화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입장과 상가의 할인 정책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를 통해서 좀 더 지역이 이제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죠. 어떻게 하면 지역의 농산물을 그렇게 공급할까? 뭐 매장을 설치한다고 뭐 운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산물을 공급할 생산자를 어떻게 조직할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의 몫이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 지역과 청남대가 잘 협의가 되고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논의가 된다면 아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씩 청남대랑 문의 주민들이 뭔가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좀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내용들을 보면 문의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으니까 청남대를 좀 더 싸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만약에 청남대도 살고 문의 주민들도 산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뭐 정부의 요구에서 규제 완화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청남대 오는 관광객들이 문의에서 숙박을 하거나 뭔가 먹고 가고 할 수 있게 해줘서 문의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게 문의 주민들과 청남대가 상생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청남대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문의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청남대가 사실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소한 작은 것부터 아주 커다란 그런 큰 사업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그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정말 그 문의 주민 충북 사람들이 청남대를 소유하고 있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남대 개방 20주년을 맞이해서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또 장기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조금 짚어볼까요?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부터 그럼 말씀드리면 두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쨌건 청남대 또 이 대청호 때문에 피해받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받는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아까 이제 수계기금 얘기도 나왔고 좀 세세하고 디테일한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해 갈지에 대해서 수계기금 활용을 어떻게 바꿀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건 대청호는
충청권의 식수원입니다. 이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 대청호의 수지를 어떻게 잘 보존해서 식수를 잘 공급할지도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장님. 일단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저는 도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환경을 지켜내는데 역할들을 하고 또 대청호, 그러니까 청남대 가는 길에 예전에 저희가 해바라기 축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경관 농업들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청남대 방문객들이 청남대를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문의를 보고 왔다. 청주를 보고 왔다. 뭐 충청북도를 보고 왔다.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청남대를 보고 왔다. 이렇게 느끼게끔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청남대에 오시는 분들은 청남대도 봤지만 뭐 대청호도 봤다. 아니면 문이라는 거를 보고 왔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고요. 박사님. 네. 우선 그 청남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우선 그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중앙 정부에 개선을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청남대라는 자원 자체가 지역 자원으로서 매우 소중한 자원인데 지역 자산이자 이런 자원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주권을 가지고 가는 것들, 이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의 협력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좀 세 번째로는 청남대를 과연 우리 충북의 자원으로만 볼 것인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인접해 있는 그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가 인접해 있는데 많은 국내외 기빈들이 오시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전략적인 공간으로 고부가치화시키고 그것을 국가적 자원으로 좀 더 크게 활용 가치를 넓혀나가는 그런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장님. 그 규제 완화만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고 규제가 완화되면 사실 획기적으로 좀 발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규제 완화만 기다릴 수는 없고 저희가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는 한편 규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청남대 야외 웨딩이라든지 청남대에서 국제회의도 좀 개최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해보고 사실 청남대에서 얼마 전에 그 관광공사에서 하는 유니크 베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업을 해서 청남대가 정말 명실상부한 국민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짧게 듣겠습니다. 처장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대청호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충청권의 이제 식수원이기도 하고요. 단지 그냥 개발하고 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개발한다 하더라도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개발은 아마 대부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식수원을 보존하는 방법들을 충청북도가 좀 잘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대청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물속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에 있는 학교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다니게 됐는데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어른들의 수많은 애환이 물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3년이 흘렀고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38년 후에는 문이 면 인구가 0이 됩니다. 저는 지금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 청남대도 살고 문이 면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이제 청남대 관리 조직들은 좀 더 프로 마케터 조직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비단 그냥 충청북도만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청주시도 문의 면을 아우르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협치를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 주도하고 기획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참여 채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도 부단히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장님. 그 청남대 혁신과제 발표 후에 많은 분들이 대청호 오염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남대는 그 충청권의 식수인 대청호에 그 물을 한 방울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그 교육과 문화 힐링의 명소로 자랑스러운 충북의 정원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겠습니다. 청남대는 사실 우리가 그 몰랐던 흑진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아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남대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상생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난개발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삶과 대청호의 비전을 위해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